중에 실기를 외워서 안 해요.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전년도 말에 추계액이 100원이래요. 우리가 아까 추계액이라는 건 올해 연도 말에 부채 잔액이다. 잔액이다, 부채 잔액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연충이 시험에 어렵게 내면은 퇴충이 응용돼서 출제가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이 연충이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부채다라고 했죠. 그쵸? 근데 여기가 시험에 나오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이 응용돼서 연충에 나오면 어려워요. 일단 근데 그게 70%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연충을 하는데 퇴충이 없어요.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이 없으면 그 문제는 진짜 쉬워요. 이렇게 두 가지. 예. 그럼 우리 시험은 당연히 여러분들 70% 정도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인 연충하지만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도 같이 시험에 나오는 방향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머리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게 세법할 때 퇴충하면 외부 적립 없어도 인정되는 부채. 연충하면 외부 적립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보시죠. 뭐냐면 자 전년도 말에 총 퇴직금 부채 잔액이 100원이잖아요. 100원인데 이 전년도 말에 세법상 퇴충 잔액이 5원이래요. 그럼 세법상 퇴충이다라는 건 외부 적립 없어도 인정되는 부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은 총 퇴직금 부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100원이에요. 전년도 말에. 근데 세법에서는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5% 정도는 우리가 퇴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우리가 인정을 해줬대. 5원만큼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나머지 95원도 회사는 미리 부채로 인정을 받으면 송금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95원의 부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세법은. 근데 그 연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대요? 외부 적립을 해야 돼요. 그 외부 적립을 하는 게 퇴직, 연금, 운용자산 잔액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 하는 연충이 들어보세요. 외부 적립을 한다라는 건 아까 급여형을 가정한다 했고요. 급여형에서 외부 적립은 뭐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세법에서 총 부채로 100원 인정해 줄 수 있고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5원만큼은 전년도까지 부채로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머지 95원은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을 받고 싶니? 연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인정받으면 송금으로 미리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95원 연충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잔액을 넣어놔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예금 잔액 있죠. 플레임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에요. 됐죠? 그럼 나머지 95원을 연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그만큼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충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좀 같이 움직입니다, 실제로. 자, 그랬다가 이제 단기 중에 퇴사자가 발생해가지고요. 퇴직금을 40원 줬대요. 자, 제가 지금 하는 건 FM대로 하는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FM대로 안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직금 줬죠. 퇴직금 주면 요 추계액 100원 중에서 우리가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으로 5원 인정해 줬잖아요. 그럼 나머지 연충이라는 부채로 95원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고에 95원을 유지해 놨죠? 그럼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 확실하게 95원 줄 수 있네? 그럼 미리 연충이라는 부채로 송금 미리 인정해 줄게 라고 한 거예요. 들리세요? 그래서
나머지는 세법에서 95원은 연충이라는 부채로 전년도까지 미리 송금 인정해줬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5%는 퇴충이고 나머지 95%는 연충이잖아요. FM대로 하면 퇴사자가 발생할 때는 5%는 회사가 외부 적립 없는 거에서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 95%는 외부 적립한 거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FM입니다. 그러면 이 40원 중에서 5%는 외부 적립이 없는 거에서 나간 거니까 이건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줬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이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나간 게 아니라 이거는 회사가 직접 줬다라는 뜻입니다. 직접 준 거고 나머지 95%는 우리가 회사가 준 게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금에서 지급했다라는 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게 FM.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막 여기 예금에서 10원 나가고 회사가 막 얼마 주냐면 막 얼마지? 30원 주고 그렇게 나와요 시험에도. 그렇죠? 그래서 FM대로는 안 나온다 여러분들. 자, 강조드리고 자 다시 단기 말에 부채 잔액 있잖아요. 추계에 단기 말에 부채 잔액이 200원이래요. 그럼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추계액 중에서 이 올해 연도 말에 부채 잔액 중에서는 무조건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이 먼저 먹고 들어가요. 그러면 외부 적립으로 인정받지 않은 금액이 먼저 먹고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 인정받으려면 외부 적립을 하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됐죠? 그럼 지금 우리가 세법상 퇴충의 잔액은 얼마예요? 기초에 5원 있었죠? 5원 있었다가 회사가 퇴직금 2원 줬을 때 퇴충 2원 상기했을 거 아니에요. 상기했으니까 퇴충의 기말 잔액은 4번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추계액 200원 중에서 우리가 세법상 단기 말에 퇴충 잔액은 3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197원은 뭐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냐면 연충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197원은. 근데 이 197원의 연충을 무조건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금 잔고 있어야 돼 반드시. 외부 적립되어 있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가 연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97원을 너 연충으로 인정해 줄 건데 인정받고 싶으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고 197원 유지해놔 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얼마 있어요, 잔액? 그죠? 95에서 38원 지급했으니까 57원 남아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방금 설명드렸지만 어디 갔어? 방금 흰색이어서 잘 안 보여. 응? 어디 갔지?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응? 아, 있구나. 색깔 좀 바꿔야 되겠어요. 흰색 잘 안 보여. 아유, 요거를 벌써 한 30번 한 것 같아요. 잘 안 보여, 흰색이 이게. 사주실 분. 농담. 농담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고하면 안 돼요. 이거 신고 당할 만해요. 이거는, 이거 신고 당할 만해. 강사가 금품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예금이라고 할게요. 퇴직연금 운용상 기니까 예금 잔액이 197원 있으면 돼요. 그러면 197원을 나머지를 연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송금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97원을 예금하는 거예요? 아니요. 잔액이 197원이라는 건 지금 57원 있잖아요. 57원 잔액이 있으니까 예금을 새롭게 140원만 더하면 197원의 잔액이 나와요. 57에서 140을 더한 197원의 잔액이 나오잖아요. 맞죠? 오케이?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말로 떠든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에서는 뭐 분계로 낼 수도 있고 말로 낼 수 있지만 분계로 좀 이해를 하셔야지 시험에 분계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분계를 해볼게요. 분계로. 자, 이제 장부입니다. 자, 장부니까 장부는 외부 적립, 외부 적립 아닌 부채 개정 과목이 다르지 않아요. 다 퇴직급의 충당 부채입니다. 맞죠? 장부, 회계 말, 지금 세 번 말고. 맞죠? 그리고 우리가 장부는 추계액의 100%를 다 인정, 다 부채.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말에 부채 잔액은 100원이잖아요. 그럼 이 100원의 100%를 회사는 다 퇴충이라는 부채로 전년도까지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사는 전년도 똑같아요. 올해 연도가 7기면 6기까지 퇴충이라는 부채를 100원 늘리면서 차변의 비용을 누적적으로 1기서부터 6기까지 100원을 설정했다라는 뜻입니다. 6기 때만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퇴충이라는 부채로 연충이 없어요. 회계는. 연충을 적어버리면 그럼 기업회계 기준 위배입니다. 맞죠? 우리 시험에는 기업회계 기준을 지키는 회사를 냅니다. 안 지키는 회사 내지 않아요. 맞죠? 자, 그리고 요건 뭐냐면 우리가 회사는 연충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장부에 연충을 설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에 퇴직금 40원 줬을 때 있죠. 맞죠? 그러면 장부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퇴직금 100원 안 나갔었잖아요. 안 나갔는데 미리 비용한 게 100원 있죠. 100원 있으니까 퇴직금 40원 나갔을 때 비용이 아니라 퇴충하고 상계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실제로 이 2원은 어디서 나갔냐면 회사가 직접 준 거고요. 나머지 38원은 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나간 거잖아요. 근데 장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현금에서 나간 2원이든 그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나간 38원이든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부채는 퇴충이니까 맞죠? 퇴충허 상계할 거예요. 이건 기업회계 기준을 지키는 회사.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단기의 설정. 자, 단기의 설정액은 장부는 추계액이 200원이죠. 요 200원에 띄우고 할게요. 주석 1번 해가지고 주석 1. 그럼 회사는 요 설정할 때 추계액이 200원, 단기말 추계액이 여기 200원이죠. 200원에 100%가 단기말의 부채 잔액이에요. 부채 잔액인데 퇴충의 설정전 잔액이 60원 있잖아요. 60원 있으니까 140원을 설정한다라는 뜻이에요. 회사. 세 번 말고요. 아셨죠?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건 회사는 연충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예. 우리 시험에는 절대 연충을 안 잡아요. 연충 잡으면 기업회계 기준 위배라니까요. 알죠? 그래서 위는 퇴충 설정, 아래는 연충 설정이에요. 이렇게 나누셔야 돼. 알죠? 자, 이제 세법 갑니다. 이제 퇴충, 연충 왔다 갔다 해야 돼, 이제는. 됐죠? 미리 준비하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세법은 우리가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전년도까지 미리 송금으로 인정해준 부채는 퇴충이죠. 5원은. 그래서 여기 세법은 우리가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미리 송금으로 전년도까지 인정해준 부채는 퇴충. 네, 그리고 세법은 그럼 나머지 95원은 우리가 연충이라는 부채로 전년도까지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는데 그거 뭐가 있어야지만 연충이라는 부채로 우리가 미리 송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만. 예금 잔액이 있어야지만. 근데 있어요.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 95원을 확실하게 줄 수 있구나. 그러면 퇴직금 줄 때가 아니라 미리 송금 인정해 줄게. 해서 세법은 전년도까지 1기서부터 6기까지 전년도까지 누적적으로 연충이라는 부채로 95원. 그죠? 그 다음에 송금으로 미리 95원 인정해줬다라는 거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여러분들?
좀 쉬시고, 이렇게. 마음, 호흡, 잘 하셔야 돼요. 호흡. 맞죠? 자, 이제 지급이에요. 지급. 달라요. 뭐냐면, 세법은 이 퇴충이라는 부채는 외부 적립이 없어도 인정해주는 부채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회사가 퇴직금을 40원 줬을 때 회사 내부에서 준 게 2원.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준 게 38원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쪼개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부채는 퇴충이에요. 퇴충이니까 회사가 직접 퇴직금 준 건 퇴충하고 상기하는 거지만 세법은요. 근데 우리가 외부 적립을 했기 때문에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게 연충이잖아요. 분명히 그때 퇴직금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도 연충이라는 부채를 미리 송금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실제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38원 나갔을 때 또 비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또 비용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퇴충이든 연충이든 상기해야죠. 근데 세법은 예금 잔고가 있기 때문에 미리 송금, 퇴직금 예금 잔고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까지 미리 송금 인정해 준 건 연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나갔을 때는 연충하고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법은. 연충하고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송금 인정받은 건 연충이잖아요. 외부 적립 했기 때문에. 외부 적립에서 나갔을 때는 세법은 연충하고 상기해야 되는 거, 퇴충이 아니라. 되셔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되시겠죠? 근데 장부는 왜 했다고 한 거예요? 외부 적립하고 외부 적립 아닌 부채가 다르지 않다고. 다 퇴충이야. 장부는. 그러니까 퇴충하고 다 상기한 거예요. 맞죠? 하지만 세법은 외부 적립이 없어도 인정되는 부채는 퇴충이니까. 외부 적립이 없이 나간 건 퇴충하고 상기해야 되는 거고, 외부 적립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송금 인정받은 건 연충이니까. 맞죠? 그러면 일단 외부 적립에서 나갔으면 연충하고 상기해야지, 세법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들리세요? 안 들리시면 예, 내일서부터 조금씩 녹화 중 그렇게 예. 자 이제 단기의 설정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시면 아직 퇴충 있으면 더럽게 어렵구나 이 생각 드셔야 돼요. 자 이제 세법이니까 이 설정이 퇴충의 설정, 연충의 설정을 나뉘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퇴충의 설정 해볼게요. 자, 그러면 퇴충은 외부 적립 있는 거, 없는 거? 퇴충. 없는 거예요. 그럼 세법은 외부 적립이 없는 부채인 퇴충은 지금 하나도 인정 안 해줘요. 여긴 퇴충의 설정이에요. 맞죠? 하나도 인정 안 하는데 이미 퇴충의 설정 전 잔액이 기초에 5원, 지급할 때 2원 감소했으니까 설정 전 잔액이 3원이잖아요. 맞죠? 설정 전 잔액이 3원이니까 설정할 금액이 퇴충은 마이너스 3원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퇴충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설정액이 음수면 환입시키고 과세한다라고 했죠. 과세하면 그거는 회사가 세법에서 송금으로 미리 인정해줬다가 세금 다시 내 라고 하면 양아치니까 이렇게 설정액이 마이너스, 퇴충의 설정액이 마이너스면 0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맞죠, 아까? 그래서 세법상 올해 연도에 퇴충의 설정 한도는 0이다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면 0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실제 기출문제 풀 때 설정액이 음수죠? 자, 0이에요 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설정액이 음수죠? 0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아래는 연충의 설정이에요. 연충의 설정. 자, 연충의 설정은 여기 추계액이 200원이었죠. 네, 세법은 이 추계액 중에서 뭐가 먼저 먹고 들어가냐면 외부 적립 없어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이 먼저 먹고 들어가요. 그럼 지금 퇴충의 기말 잔액이 3원이잖아요. 왜? 기초에 5원 있었고 지급할 때 2원 감소했고 설정 0원이니까 그럼 설정 전 잔액이 세법상 퇴충의 기말 잔액이 3원 맞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맞죠? 기초에 5원, 지급할 때 2원 감소, 설정이 0이잖아요. 0이니까 퇴충의 기말 잔액은 3원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그럼 세법은 요 추계액 중에서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을 뺀 나머지를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받으려면 예금에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잔액이 157원 있죠?
있으니까 197원을 올해 연도 말에 연충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우리가 부채라는 건 누적이에요? 단기예요? 누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설정이라는 건 송금, 단기 개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 연충의 부채 잔액이 197원인데 이미 설정 전 연충의 잔액은 얼마가 있냐면 여기 기초에 90원 있었고 지급할 때 38원 감소했죠. 그럼 57원이 이미 있잖아요. 있으니까 100 얼마야? 40원만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140원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140원 나온 거. 연중에 설정액은 140원이고 미리 말씀드린 컴퓨터 구해준다니까요. 알죠? 몇 개는 구해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집중.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 이전 설정은 퇴충은 송금 불산입이죠. 송금 불산입, 퇴충의 플러스 유보가 95원일 거예요. 가산 조정인데 퇴충이라는 부채의 차이니까 플러스 유보죠. 그래서 이거 줄 거임. 퇴충의 기초 유보가 95원이다 또는 전기말 퇴충의 유보가 95원이다 라고 주거나 아니면 자적 물표라고 주거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연충의 설정은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연충의 설정. 그것도 신고라고 했죠. 왜냐하면 연충은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맞죠? 그럼 외부에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으니까 송금 인정해주겠다라는 거니까 추정되는 부채가 아니라 명확한 부채예요. 맞죠? 명확한 거니까 얘는 신고조정사항이에요. 그럼 신고조정사항이다라는 건 한도보다 적게 적으면 강제로 세법상 정답되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송금 산입이 있어요. 알죠? 그래서 전년도까지 우리가 연충이라는 부채로 송금으로 인정받은 게 95원이다. 그렇죠? 이거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용이 증가해야 되니까 송금 산입, 그리고 부채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급할 때 세무정 해볼게요. 자, 화면 보시면 자, 지급할 때 세무정 주황색으로 할게요.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일단 수정분계, 수정분계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수정분계. 자, 퇴충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장부는 퇴충을 깐 거예요? 늘린 거예요? 퇴충. 지급할 때. 깠어요? 40 깠어요? 근데 세법은 2만 까야 되잖아요. 그럼 세법이 덜 까죠? 덜 까니까 세법이 퇴충 살려라고 할 거예요. 장부는 40 깠는데 세법은 2만 까야 되니까 38은 살려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부채를 살리라 라는 건 차변대변. 부채를 살려라. 살리는 게 증가입니다, 여러분들. 부채 대변, 증가 대변. 그래서 여기 퇴충. 38. 그죠? 이거 수정분계 뭐예요? 장부서 40 같다. 근데 38을 증가시켜야 2만 까는 거다. 이거.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연충 할게요, 연충. 자, 장부는 연충이 없죠? 연충을 안 깠어요. 근데 세법은 연충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있으니까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럼 장부는 연충 안 감소, 세법은 연충 감소니까 수정문계로 따지면 연충이라는 부채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뭘까요? 제가 이거 왜 갑자기 수정문계 갑자기 끊었을까요? BS. 뭐? 이중세무정, 이중세무정. 우리 수정분계를 끊을 때 재무상태표 계정의 숫자만큼 세무정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두 줄짜리다, 두 줄짜리. 두 줄짜리예요. 그래서 대충 나면 어려운 거예요. 뭐 세무정도 두 줄짜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줄짜리. 근데 우리가 세무조정 할 때는 여러분들 야매로 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했죠. 뭐냐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왼쪽 오른쪽 판단해서 자 보시면 자 연충부터 할게요. 연충부터 나오나? 퇴충부터 나오는구나.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퇴충이 지금 부채가 증가죠. 그럼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어떻게 돼요?
감소.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의 감소니까 마이너스 유보. 맞죠? 대충 요거. 그 다음에 연충이 부채죠.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증가 감소. 줄까요?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감소. 자, 세법상 부채가 연충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면 세법상 연충이란 자본이 증가하잖아요. 자본이 증가하니까 플러스 유보. 됐어. 일단 이렇게. 됐고, 어차피 그럼 이건 여러분들 어차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마이너스 유보면 차감 조정이고 플러스 유보는 가산 조정이거든. 맞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 별표예요. 이거 시험에서 엄청나게 나오는데 왜 제가 별표를 3개 쳤냐면 이 연충 동네에서 연충의 추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메시지를 컴퓨터 안 걸어줘요. 장부에서 연충을 안 깠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메시지. 뭔지 아시죠? 우리 여태까지 메시지라는 게 메시지 박스. 어저께 봤으면 업무용 승용차 이상 막 걸리잖아. 이런 메시지 박스에. 그걸 컴퓨터 안 잡는다고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 꼭 연충의 추이는 아무리 쉬워도 무조건 나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연충이 추인 맞죠? 왜 추인? 보시면 지금 장부가 연충이 많아요? 세법이 연충이 많아요? 기초에. 무조건 세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왜냐면 장부는 연충이라는 개정 과목을 안 잡아요, 우리 시험은. 연충을 잡으면 기업회계 기준 위배니까. 맞죠? 세법이 연충이 많잖아요. 기초에 연충이 세법이 95가 많았는데 38이 없어졌죠. 그럼 세법이 연충이 95가 많았다가 38이 없어지면 차이가 38만큼 해소될 거 아니에요. 해소되니까 추인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알죠? 잘 나온다, 시험에. 응. 자, 근데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 얘도 추인이에요. 그래서 성질나. 왜? 자, 보세요. 이제 퇴충이에요, 퇴충. 퇴충은 어디가 많아요, 보니까? 기초에. 장부가. 기초에 장부는 퇴충 100, 세법은 기초 퇴충 5. 맞죠? 근데 지급할 때 퇴충이 장부에서 더 까였죠, 38. 퇴충이 장부가 95가 많았어, 기초에. 95가 많았다가 38이 더 감소하면 38만큼 차이가 해소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되세요? 좀 안 좋으셔서 해볼게요. 자, 기초에 장부 세법하면 장부가 퇴충이 100이고 세법이 퇴충이 5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급을 했어. 지급하면 장부가 40 감소시키고 세법 2 감소시키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장부는 60이 남고요. 세법은 3이 남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95가 많았는데 지금 57이 많잖아요. 세법이. 장부가. 처음에는 장부가 95가 많았어. 나중에는 57이 많아. 95가 많았는데 57이 많아지면 38만큼 해소가 된 거예요, 차이가. 되세요? 데이터 쌓으셔야 돼. 지금 유보 추이는 어렵다니까, 여러분. 한 방에 하기 힘들어요, 이거.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부터, 많았던 곳에서, 자산이나 부채가 많았던 곳에서 더 많이 없어지면 많았던 것이 더 많이 감소하니까 차이가 해소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무 1급의 유보 추이는 거의 대부분 다예요. 세무 1급에. 좀 어려운 추이는 여러분이 회계사나 세무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알죠? 우리 세무 1급은 이게 유보 추이는 다예요. 거의.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추인. 그래서 승진을 얘도 컴퓨터 안 고쳐준단 말이에요. 알죠? 이건 넘어갈게요. 여기 마이너스 유보니까 차감 조정, 플러스 유보니까 가산 조정. 이렇게. 됐죠? 네. 자, 좀만 힘내봐요. 제가 제일 힘든 게 8장, 10장, 11장이 정말 미치겠어요. 이론을 안 하자니 실기를 못 풀고, 그 다음에 대충 하자니 실기 더럽게 많이 나고. 자, 그 다음에 설정이요. 자, 퇴충의 설정은 지금 세법상 한도는 퇴충의 설정은 추정되는 비용이에요. 외부 적립이 안 돼 있잖아요. 추정되는 비용이 결산조정상. 그럼 세법상 한도는 0인데 장부가 140이나 설정해서 퇴충. 송금, 불산입, 퇴충 한도 초과 140, 부채의 차이니까 유보. 그 다음에 연충. 장부는 연충이 없어요. 근데 세법은 연충을 140 설정해야 돼요. 네, 연충의 설정은
신고조정사항이니까 강제로 송금 산입해야죠. 그래서 송금 산입. 그 다음에 부채의 차인데 차감 조정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보자, 이렇게 되셨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한 연충 한도산식의 이해는 뭐냐면 딱 이거죠. 예금에 여기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잔액만큼,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든 사례는. 여기 연충으로 95원 인정받아야 되는데 90원 딱 잔고 유지하고 있잖아요. 여기 연충으로 단기 말에 197원 인정받아야 되는데 예금의 잔액이 197원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회사예요. 일반적인 회사. 우리 시험에는 일반적인 회사 도라이. 그렇죠. 도라이가 뭐냐면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잔액보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이 많거나 적거나. 이거 왜 했냐라고 하면 이해는 해야 되니까. 그럼 그거부터 이해하죠. 이걸 먼저 했냐고 이해해야 되니까. 알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한도산식.